네, 양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소방대원들을 위한 지원팀이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밤새도록 화마와 싸운 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이렇게 컵라면 한 개로 끼니를 때우는 부산 소방관의 사진을 접하고서는 많은 네티즌들이 미안함과 함께 존경의 뜻을 표했었습니다. 네. 당시 소방관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화재 현장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는 현장에서 하기 힘들다. 이 컵라면도 자신들에게는 만족스럽다라는 말을 남겨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이렇듯 화재 현장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소방관이 없도록 서울시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응급치료를 받고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재난 현장 회복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의료진 등 5명으로 구성된 팀이 구급 장비와 휴식 공간, 그리고 냉장고와 취사도구 등이 갖춰진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소방관의 회복을 돕게 됩니다. 산소 발생기가 있는 심신안정실은 지난해 17개 소방서와 소방본부에 설치가 됐는데요. 올해 나머지 7곳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군요. 서울시는 그리고 또 작년부터 소방차 운전대원 전원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다고 하죠. 네, 원래는 없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약 130건이었는데요. 네. 근데 사고 책임의 대부분은 소방차의 운전대원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차량을 빨리 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운전대원에게만 묻는다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예,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이 운전대원 전원에 대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이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관련된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소방차가 중앙선 넘어서 사이렌을 켜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네. 중앙선을 넘어간 소방차 잘못이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개선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근데 또 무엇보다 제가 잘 알고 있다시피 보호 장비도 소방관들이 사비로 구입하는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정말 이 소방관들이 화재에 진압할 때 꼭 필요한 보호 장갑들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불 끌어가는 소방관에게 면장갑을 지급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장갑과 헬멧 그리고 공기호흡기 등 개인 보호장비 보유를 100%로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4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한 유해 화학물질을 접촉한 119 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경미한 부상 등에 대한 치료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경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에서 쉴 수 있는 힐링 캠프 참여 인원을 연간 3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소방대원분들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세금 다른 데 쓰지 말고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은 컵라면 소방관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골목 상권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서울시가 오늘부터 우리 마을에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로변의 뒷골목 같은 영세한 골목 상권의 분석 결과가 이 홈페이지의 지도 위에 구현돼서 해당 지역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신규 창업의 위험도나 지역 상권의 분석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2,100억 건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월별과 업종별 매출 패턴과 매출 건수와 매장 수 등 최근 3년간의 영업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말이 2,100억 건이지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빅데이터에 따른 통계라고 하면 창업하려는 분들이나 또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들도 함께 주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시의 분석 결과를 좀 살펴보면 네. 이 생활 밀착형 43개 업종의 2014년 전체 매출액은 약 93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전년보다 8%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하지만 각 매장당의 매출액은 2015년 9월 기준 260만 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6% 상승하는 데 그쳐서 전체 매출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업계의 총 매출이 늘어난 것은 기존 매장의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닌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면서 매장의 절대적인 수가 늘어난 데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은퇴 후에 상당수가 창업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특히나 퇴직금 전액을 창업에 쏟아붓다가 실패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런 피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 똑똑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네. 과연 전국의 직장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 예, 부럽습니다. 네. 그래도 타 지역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여성 행복 지수는 남성보다 낮다고요. 네. 이 기업 평가 소셜미디어 자플래닛이 이 전 현직 직장인이 기업에 대해 남긴 리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이 전국 직장인 만족도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장인은 서울에서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성별로 봤을 때 직장 만족도는 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는데요. 여성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성별과 지역 그리고 기업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직장 만족도 최하위군에는 모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서울 외국계 기업에 근무한 여성이 유일하게 이 만족도 최상위권에 존재했는데요. 이렇게 만족도 결과가 나온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이 승진의 기회와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직장인들에게는 급여와 복지만큼이나 이 승진의 기회가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서울의 외국계 기업만이 그나마 여성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흔히 유리천장이라고 합니다만 여성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뭔가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네, 그리고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그리고 또 연가를 쓰는 것도 외국계 회사들은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네. 여성들이 그렇군요. 또 많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배움에 있어서 남녀가 거의 없거든요. 네. 똑똑한 여성 인재들을 회사에서 잘 활용하는 게 기업의 경쟁력 키우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